네, 안녕하세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대비 핵심 요약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시험 소개를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은 1급과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이 있죠. 과목은 1, 2, 3급 모두 동일합니다. 선박관계 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네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 택일인데 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이렇게 세 과목이 있죠. 아마도 이 항해 기관은 기존의 해기사 베테랑분들 많이 선택을 하실 거고요. 특히 상급부터 신규로 진입하시는 상급 수험생분들은 산업안전관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 과목은 이 5과목이 되겠죠. 시험 시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1급과 2급은 이 면접이 있죠. 필기. 필기는 1, 2, 3급이 공통이지만 1급과 2급은 면접이 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문제 수는 상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급은 좀 달라. 1급은 주관식이 있는데 2, 3급 같은 경우, 3급 같은 경우에는 25문항입니다. 결과적으로 5과목이니까 125문항. 125분. 한 문제당 1분간 풀어야 되는 시험이 되겠고요. 문제는 사지, 택일업, 객관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시험 소개를 드렸고요. 자, 강사 소개인데요. 저는 지금 해사행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번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계속 뒤에서 각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저희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기본 개념의 이해, 기본을 이해하고 핵심 요약 이 두 가지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저희 지금 이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이 범위가 절대 협소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죠. 뭐 법규부터 해가지고 뭐 관리론, 안전관리론, 경영론, 자원관리론 거기에 다른 자격증에 한 과목에 준하는 산업안전관리나 항해기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은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OT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 진행하는 OT를 포함해서 25개 차수로 구성이 됐어요. 분량 이제 압축해 놓았죠. 그리고 분량도 보시면은 일단 선박관계법규에 이렇게 정도, 다른 과목들은 4개 정도로 해서 3개에서 4개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산업안전관리만 다룹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일단 교재 실린 내용으로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1회 기출이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1회 기출 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물론 기출 문제가 지금 정답과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출제될 수가 있을까 그런 지점을 같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출 문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하죠. 강의 자체가 컴팩트하고 말씀드렸죠. 핵심 요약입니다.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장 좋은 방법 정도는 어쨌든 이 표준적인 교과서, 잘 짜여진 일정 분량의 교과서를 해가지고 착실하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복 회독수를 늘리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지금 시험까지 남아있는 시간이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 책과 저희 강의는 이 부분을 중점을 합니다. 나올 부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강의는 이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드리는 강의 외에도 저희 네이버에 한끝선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뒀어요. 한 권으로 끝나는 아까 보셨죠? 여기 한 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 앞자만 따서 한끝선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카페에서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신 수험생 분들과는 제가 의사소통을 할 겁니다. 정보를 나누고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신 사항들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빠르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뭐든 좋습니다. 교재와 관련된 뭐 수정 사항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서 공부하신 사항이나 뭐 출제와 관련된 뭐 궁금사항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교재에 빠졌지만은 좀 정리가 필요하거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카페를 통해서 자, 카페가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의사소통이죠. 저와 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이 될 거고요. 자, 보충 자료 필요한 내용들 올려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좀 걱정되는 부분들 조금 더 대비할 수 있게 제가 보충 자료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강이 몇 개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외에도 저 시험 임박해서는 이제 총정리 강의 간단하게 뭐 짚어드리는 정도 해가지고 특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1, 2급 준비하신 분들은 면접 요령을 다룬 면접 특강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비단, 이 강의만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강의 외에 이 카페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교재는 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계속 개정이 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교재가 될 거예요. 기본적인 핵심 요약,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기본적인 기조와 모토는 최대한 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수험생분들이 많은 응원이 있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선박을 합격하시고 후배분들 공부하실 때 일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소개 드리고요. 컴팩트하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1과목부터 볼게요. 자, 1과목 선박관계 법규죠. 법규가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그런데 선박관계입니다. 법령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선박법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아쉽게도 선박관계법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14개 법규죠. 국내 법령 8개, 이것도 머리 아픈데 국제협약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솔라스 대표적인 거죠. 자, 법령량이 많죠. 14개 적지 않습니다. 법령 한두 개만 해도 공부할 분량이 꽤 될 수도 있는데 이 14개 법령이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분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국내 법령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 국내 법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3단 체계로 되어 있죠. 저희 국회에서 흔히 말하는 법, 이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 법에서 모든 사항을 다 규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각 부, 이제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위임을 하게 되죠. 전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자, 3단 구조.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이 행정적으로 입법한 걸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각 부, 주관 부처에서 우리 시험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죠. 해양수산부에서 행정 입법을 하는 것이 시행규칙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시행규칙 밑에 또 있어요.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고시, 훈령, 지침 막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양수산부 내에서 이 시행규칙뿐만이 아니라 이 시행규칙의 사항들을 조금 더 또 상세하게 실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해양수산부 행정 지자체나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솔직히 이 내용만 해도 엄청나죠. 저희 대표적인 선박법이나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만 보더라도 이런 고시훈령 숫자가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거 다 공부할 수가 없죠.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시험 범위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안 가져가시고, 자, 이것도 저는 2차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제 교재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어쨌든 기본은 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 위주로 대략적인 얼개를 다 공부를 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위임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절차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 시행령, 시행규칙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법 위주로 해야 된다. 범위를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8법령 다 공부한다? 제 생각으로는 시험 선박안전관리사를 선박관계 법규로 다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되면 학습에 장애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교재에서 압축한 내용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제협약. 대표적인
솔라스겠죠. 네. 솔라스에도 많습니다. 마폴도 있고 저희 뭐 다 나중에 나옵니다. 네. STCW, 뭐 로드라인즈, 뭐 아주 뭐 저희 MLC 나옵니다. 자, 이 협약들은 뭐 국내 법령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더 많죠.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협약들 원문 보시면 아시지만 엄청납니다. 자, 이런 걸 저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죠. 자, 보시면은 이러한 국제 협약들은 국내 법령으로 편입 수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과목 지금 이제 선박관계법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군데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국제 협약 우리 회사 법규라고 제가 좀 총칭을 할게요. 이 회사 법규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독립적으로 고유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에요. 자, 회사 바다에서의 활동을 다루는 법이죠. 바다에 뭐가 떠다닙니까? 저희 선박이죠. 가연중의 선박, 저희 물적대상 선박이죠. 수많은 나라 그 국적선의 선박들이 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잖아요. 네. 뭐 수십, 수백, 수천의 선박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를 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정말 뭐 엄청난 지상 최대의 마켓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마켓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데 과연 각 나라가 자국의 법, 자국의 제도를 자국의 고유한 그런 법규와 제도만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회사 법규는 글로벌 성격에 맞춰서 통일적 기준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잘 아시겠죠? 네. 국제회사기구 IMO라는 기구가 발족이 됐고 여기서 계속 협약들을 만들면서 네. 이 뭐뿐만 아니라 협약을 만들면서 이 표준적인 협약을 만드는 거죠. 모든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협약을 만들고 이제 가입을 시키면서 회원국을 가입하고 비준하는 회원국들 늘려나가면서 이러한 기준들을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이 국내 법령 이 말씀드렸죠. 과연 이 협약을 떼놓고 국내 법령의 존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국내 법령인 거는 이 국제 협약이 우리나라 가입하면서 국내 법령으로 수용이 돼서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뭐 어느 정도 범위를 좀 유연하게 뭐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겠지만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강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협약 놓고 본다면은 6개 법령은 뭐 이것만 시험을 내도 뭐 책 몇 권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국내 법령을 편입 수용된 부분들을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자는 거죠. 네. 그렇죠. 솔라스만 놓고 봐도 분량 엄청나죠. 네. 거의 뭐 몇 장입니까? 이게 뭐 14장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것만 해도 시험을 한 4과목 5과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과목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단답 위주의 암기사항이 나온다. 간단하게 나온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 지금 선박관련관리사 1의 기출을 보면은 이 각 과목들이 흩어져 있지 않아요. 문제들의 경계선이 약간 무너진 느낌입니다. 하이브리드식으로 다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내용 중복 출제해야 된다. 이 말은 이 선박관계법규 부분을 충실히 학습하면은 다른 과목의 점수에서도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과목 정리하겠습니다. 범위는 넓다. 분명히. 넓고 공부할 거 많다. 하지만 단답 위주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위주로. 자, 국내 법령, 법 위주로 시행령, 시행규칙 필요한 부분만 취하라고 말씀드렸죠. 국제협약, 국내 법령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 취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희 시험이 아까 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시험은 합격 기준으로 봤을 때 25문제가 과목당 출제잖아요. 근데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되고요. 대신에 평균 60점입니다. 5과목.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즉 꽈락이라고 그러죠. 네. 즉 모든 과목을 40점 이상 획득을 하시면서 과목 평균은 60점이 되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험을.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나올 만한 부분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은 충분히 범위는 광대하지만
6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1과목 뭐 제가 조금 이따 4과목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는 만큼 점수를 얻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 뭐 다른 시험에서 과목으로 출제가 되거나 크게 막 중복됐던 뭐 익숙한 그런 과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박관계법규 이미 다른 뭐 해양수산부 주간 시험이나 뭐 다른 국가 시험에서 충분히 기출 문제 많이 누적이 돼 있죠.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미 누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과목 회사안전 관리론이죠. 3과목 넘어갈게요. 경영입니다. 관리 경영 두 개 차이예요. 자, 일단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관리론은 조금 더 실무적이고 세부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영론은 조금 더 보시죠. 뭐 안전경영 조직 구성 이런 것들 이론적 부분이 좀 더 들어갑니다. 뭐 경영이니까 조금 더 상위 개념이죠. 경영하는 와중에서 관리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 관리론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돼 있어요. 뭐 너무 중요하죠. 항만국 통제 (PSC) 그리고 안전관리 감독 제도, 사고 났을 때 비상대응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해양관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실 두 가지 챕터는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 2과목에서는 항만국 통제와 해양관할 조금 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해사와 관련한 고유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영어 문제가 나와요. 네. 자, 4문제 나오는데 이 상급 기준입니다. 1, 2급은 5문제가 출제가 되죠. 일단 영어 문제 4문제가 출제한다고 공고가 된 상태에서 대부분 예상하시기에는 단답형으로 약간 좀 간단하게 물어본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 1회 때는 좀 의외였어요. 다소 긴 지문, 독해, 문해가 필요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4문제인데 자, 결론이 이겁니다.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 자, 저희 문제가 몇 문제죠? 총 25문제죠. 그 중에 4문제. 네. 이 4문제를 제외하더라도 5문제라고 하더라도 20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일정 수 이상 득점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니까 아까 60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락은 4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좋은 득점을 하시면은 40점 이상으로 어느 정도만 득점을 하셔도 이 과목 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과목 간의 연결성을 생각하시면서 특정 과목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얻고 상대적으로 내가 취약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점수를 적게 가져가더라도 일정 점수는 얻자. 이런 전략도 괜찮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2과목, 3과목, 뭐 4과목 이런 과목들 특징인데 문제 나오는 것들 중에 기본 개념만 숙지하거나 상식점에서 합격선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개면은 제가 보기엔 10개 정도는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공부만 하셔도 이 교재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가셔도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은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교재 내용이나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시고 하시면 15개, 25개 중에 이걸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60점은 15개거든요. 15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과목의 이 시험이 1회 때 경향을 보면은 이 각 과목 간 경계선이 좀 무너졌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타 과목과 내용이 중복 출제된다. 그래서 시험 초기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시험 과목이 안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중복 출제이기 때문에 이 과목 잘 공부하시면은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과목. 자, 이제 경영이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리랑 차이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항만국 통제, PS나 뭐 해양관할권 조금 무겁고 전문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뭐 안전 경영, 안전 조직 경영, 구성, 경영학 때 일반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어요. 네. 이 두 개 과목이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왜 굳이 이 해산전 경영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빼놓았을까 의문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험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준비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영어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당락에 영향이 없다. 더 부담이 없는 거죠. 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상식선만 유지를 한다면은 확보 가능한 수준이고
내용도 주목 출제된다. 특히 이 상과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좀 일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이 과목은 특히 이제 안전경영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 과목 중에 산업안전관리하고 상당히 많이 매칭이 됩니다. 중복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관리 공부하시면 여기서 득점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반대로 회사안전경영 공부하시면은 또 산업안전관리에서 득점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상호작용이죠. 그런 것들이 이 각 과목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목이 좀 그런 경향이 좀 높다. 좀 상당히 좀 범위가 모호하죠. 안전경영. 경영학 시험에나 나올 만한 과목인데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톤을 안 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과목이 있다. 자, 그리고 4과목 선박자원 관련이죠. 자, 선박자원. 이 선박자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뭐겠습니까? 선박을 운용하는데, 선박 항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중 인적 자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선원이죠, 선원. 이 선원 관리와 관련한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선박관계법규에 뭐 선원법이나 선박지원법에 다 연계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 경영 인사관리 일반 이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사관리 측면에서 뭐 스트레스를 덜 주고 피로를 경감시키고 업무량 과다 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굉장히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제1과목의 선언법이나 이런 법규는 이제 법적인 제도, 제도적인 측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적 자원, 선박이죠. 자, 그러면은 선박이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뭐 선박 기기, 구조, 시스템 이런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뭐 이거는 뭐 실제 해기사 시험에 뭐 항해나 기관 쪽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부분만 잘 캐치를 한다면은 점수를 또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 교재에 좀 전체적으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추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자, 이거 똑같습니다. 필수 이론을 숙지하고 상식선에서 합격 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 4과목이지만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나왔죠. 3과목이나 2과목과도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관리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는 거죠. 제도화된 부분도 있겠죠. 훌수 뭐 이런 것들 관계법규 나오죠. 뭐 선박안전법이나 뭐 론드라인이나 다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든 과목을 같이 이제 준비하시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중복 출제. 나중에 기출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공통적인 문제가 많이 몇 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왜 이렇게 과목별로 전문적인 문제가 안 나오고 공통적인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초기 시행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험이 조금 출제가 누적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뭐 좀 자유롭게 좀 더 정확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5과목 선택 과목이죠. 자, 저희 뭐 항해 기간은 이제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고요. 산업안전관리 상급 아마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산업안전 뭐 지도상과 다른 과목 다른 자격증에서도 많이 이제 주 과목이죠. 관리부 특히 이 부분 뭐 법령. 자, 산업안전 관련 법령 그리고 안전 및 비상 대응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 과목인데요. 뭐 관련 법령은 뭐 산업안전보건법 뭐 기본 너무 중요한 법령이죠. 기본법.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뭐 중대재해처벌법, 재난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법들이 있는데 메인은 이게 되겠죠. 산업법이 될 것이고 뭐 중처법이나 재난법 등은 본 강의나 나중에 좀 제가 별도로 배부해드리는 뭐 페이퍼라든지 추가 자료라든지 그런 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단은 조금 전체적인 맥락, 뭐 정의나 제가 이제 선박관계 복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법규들을 만약에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내용 자체를. 저희가 이 시험이 선박안전관리지 일반적인 산업안전관리, 보건관리나 그런
역량이나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다만 이번 1회 때는 조금 깊숙한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뭐 그런 문제들은 저희 25개 말씀드렸죠. 뭐 틀려도 크게 뭐 지장 없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조금 집중을 덜 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요. 넓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죠. 안전 및 비상 대응되어 있는데 뭐 일반론 내용이고 뭐 이상 과목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 과목의 시험 범위가 모호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충실하게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습을 하시면서 비중을 좀 낮추셔서 연가락 정도, 네, 뭐 50점 정도 받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머지 10점은 다른 과목에서 가져갈 수가 있으시니까 그 정도로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그냥 60점 이상, 합격점 이상 획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명가락 정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 내용도 아까 2과목, 3과목 말씀드렸지만 특히 3과목 같은 경우와 3과목과 내용이 중복돼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시험 초기 시행 과정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중복 각 과목 간 경계선이 조금 허물어져 있는 뭐 약간 그런 형태고 많이 중복되어 출제가 되고 있다. 요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반적인 그 저희 각 과목의 뭐 특성과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저희 강의의 목표는 뭐냐? 네. 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여기 빠져있지만 이해입니다. 이해, 기초적인 이해, 기본, 기초 이해. 책을 요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을 들여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얼개를 좀 파악하시고, 네, 그걸 바탕으로 책을 쭉쭉 읽어 나가실 수 있게, 읽으시면서 암기하실 때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와 더불어 필수 내용 선별 및 정리입니다. 네, 이론을 압축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표준적인 교과서를 통해서 잘 정리된, 정말 뭐 모든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모든 범위에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를 잘 선별해서 좀 충분한 시간 두고 읽어 나가시면서 해독도 늘리시면서 뭐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 그러한 뭐 너무 많은 분량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제 이론을 압축한 거죠. 네. 지금 저희 교재나 이 강의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도 이 교재를 보시거나 강의를 들으셨을 때 조금 더 생각해서 정답에 근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자, 저희가 뭐 달리기 중에 허들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허들 보면 보통 허들의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허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허들. 높낮이가 다릅니다. 뛰어넘는. 자, 일단 이 라인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달리기는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가시거나 이렇게 뭐 우회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그냥 쭉 가시면서 똑같은 힘으로 이런 허들이든 이렇게 뛰어넘으실 거냐,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허들의 높이가 있잖아요.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는 높이 뛰었다가 살짝 넘어갔다가 맞춰서 유연하게 넘어가는, 강약을 조절하는,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 범위는 지금 공모된 내용이 있지만은 이 시험 범위에서 정말 나오기 어려운 부분, 정말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다 다룬다. 저희 시험이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저희 시험은 60점 이상만 획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들, 각 주제, 각 내용의 강약을 잘 보시면서 필요한 만큼 잘 힘을 배분하셔가지고 강약을 조절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압축. 자, 그리고 1회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보고 문제를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각 강의, 각 차수별 그 해당 주제를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제가 다 드릴 텐데 나중에 한번 2, 3회 정도로 마무리에 정리는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보고 문제는 100% 보고는 아니에요. 저희 뭐 지금 기출 문제가 뭐 정답이나 문제나 다 공개가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할 수도 없고 뭐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관점을 보시면 되냐면은 과연 이 문제가 어디서 실제 출제가 되었는지 그 지점은 어딘가,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정도 네. 활용하시는데, 이게 무슨 뭐 100% 맞는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만 풀고 들어가신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1회밖에 시행이 안 됐잖아요.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향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어쨌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시험 기출 문제들을 제가 좀 최대한 좀 변형해서 실었는데 참고로 보시고 이론 부분을 좀 충실히 학습하시고, 문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와 또 다른 시험 문제를 잘 섞어서 다시 한번 개정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좀 활용해 주시고, 일단은 이론 부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이드 형태다. 출제형을 좀 숙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타시험 기출 문제. 이 기출 예상 문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험의 예상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거나 뭐 모의고사 나와 있는 것들. 모의고사 역시 이 기출 예상 문제를 좀 재우수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 문제까지 푸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실전 연습 좀 하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시험 자체가 크게 뭐 많은 독해력을 요하거나 지문이 길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단답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잘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들어가시면은 크게 문제 푸시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강의의 뭐 종국적인 목표는 뭐냐? 이 강의를 들어서 뭐 100% 합격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강의는 합격 점수 확보를 위한 토대를 형성해 드리는 거예요. 네. 토대를 형성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셔서 어느 게 좀 중요하구나, 어떤 부분에 이해가 좀 필요하구나, 중간중간에 캐치를 좀 하시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량도 좀 조절했기 때문에 뭐 출퇴근을 하시든 아니면 뭐 자투 시간 이용하시든 많이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가볍게 들으시면서 좀 이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모순적일 수 있긴 한데요. 자, 한글선이랑 카페가 있었죠, 저희. 여기를 통해서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최대한 좀 많은 교감을 할 거예요.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답변 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가 보충자도 올라갈 거고 특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또 그때 정리 좀 해주시고 물어보시고, 저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네, 답변을 해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카페까지 잘 활용하셔서 이 강의에 들으시는 효과를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강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에요. 공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셔서 네, 이 강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대비 핵심 요약 강의 OT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부터 선박관계법규를 시작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